안녕하세요. 어제 삼성전자발 236단 낸드 플래시를 연내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도 2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요, 참 의아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200층 이상 적층할 수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마이크론 있고요, SK 하이닉스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면은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국뽕 채널 중 그 어느 채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 없어요. 왜? 세계 3등이거든. 세계가 벌벌 떨지 않거든요. 경천동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루는 겁니다. 어차피 다뤄봐야 이거는 조회수 안 나온다 하고 빤스런 친 거죠. 하지만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아한 점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하이닉스는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론 또한 232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죠. 게다가 최근 YMTC는 3D 패키징 기술인 엑스태깅 3.0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매우 호기로운 기세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YMTC가요 232단 낸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전 솔직히 잘 안 믿기거든요. 어찌됐든 얘네들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떠들고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지금 적층 경쟁으로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3나노 미세공정 싸움이 한창이라면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200단 이상의 적층 싸움이 한창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유일의 100단 이상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싱글 스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28단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싱글 스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 최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말하듯 이론상으로는 128단 낸드를 두 개 연결해서 쌓아 올리는 더블 스택 기술을 활용해서 256단 낸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낸드를 쌓아올리는 이 적층 경쟁에서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200단을 넘기는 적층 경쟁이 한창인 이때에 삼성전자는 176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는 꽤나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주류 낸드 제품은 128단 낸드예요. 다음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8단 낸드 플래시 제품의 점유율은 56.1% 정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8단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8단 낸드 시장에서 더블 스택으로 성능은 떨어지면서도 효율은 낮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128단 싱글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도 높고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타사에 비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점유율 1위인 삼성의 위험은 128단 싱글 스택 기술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128단 낸드의 시대는 사실상 2022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이후 176단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2023년 1분기가 되면 128단과 크로스를 이루면서 마침내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176단이 주류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발 경쟁에 붙어있는 이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상으로 보았을 때 올해 4분기까지 각 제조사들이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0.1%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2023년 하분기가 되면은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단 이상의 적층 단수는 현재는 기술 과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00단 이상이 본격적인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년 이후까지 길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는 업계 1위 업체로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술들은 모두 다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양산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176단 낸드의 양산에 주력을 하고요. 현재의 대장 기술인 128단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2022년 1분기까지는 100단 이상의 싱글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삼성전자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분기가 지나가면서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를 양산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마이크론 또한 100단 이상의 낸드를 싱글 스택으로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삼성전자를 기술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캐파 싸움에서는 여전히 삼성에게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삼성을 따라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238단 낸드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2022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00단 이상 낸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기술을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238단을 더블 스택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층 이상을 싱글 스택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YMTC의 232단 개발은 조금 믿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YMTC는 좀 박살을 내줘야 돼요. 작년에 128단 양산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128단 실체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에 납품했다는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YMTC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는 시시하게 176단 안 간다. 바로 196단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8단 실체가 없어요. 176단은 아예 건너뛰겠대요. 그리고 196단으로 바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 가시나요? 전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올해 2분기에 들어서는 갑자기 232단을 말해요. 얘네들 이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실체가 없는 중국식 기술 진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YMTC의 232단은 좀 논외로 두더라도 삼성의 경쟁사들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삼성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으로는 128단 2개를 더블 스택으로 쌓아서 256단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기술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산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아마도 삼성의 200단 이상 낸드는 2022년 4분기 이후로 양산 시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바로 236단 낸드 양산을 올해 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삼성의 이러한 행보는 1위의 여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전략은 마치 파운드리에서 TSMC가 취하는 1위 전략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보면 TSMC는 삼성에 비해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공정단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요. 즉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TSMC의 주력 공정은 5나노랑 7나노예요. 해당 공정에서 TSMC는 넘사벽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삼성과의 초미세 공정 점유율이 6대4 정도로 갈린다라고 하지만 삼성이 TSMC를 뛰어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는 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넘사벽이 하나 처진 1위입니다. 물론 현재 점유율이 점차 내려오는 추세이긴 해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력 기술인 128단까지의 기술에서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공정을 공고히 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감을 통해 사업 전체의 안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삼성은 타사에 비해서 약간은 더딘 듯한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SK 하이닉스까지 200단 이상의 적층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보도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200단 이상 낸드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연내에 236단 낸드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만큼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삼성의 여유로운 행보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삼성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인가 싶은 징조가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내에서도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 또한 삼성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가 파운드리, D램, 낸드 이렇게 3분되는 것 또한 경쟁사와는 다른 또 하나의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전문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시작하긴 했지만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점유율 또한 상징적인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D램과 낸드는 부동의 세계 1위고요. 삼성 반도체 사업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D램과 낸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무려 세계 2위입니다. 즉 메모리 캐펙스를 투자하는 만큼 파운드리 캐펙스의 확보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개발 역량이나 투자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삼성전자가 처한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극복해내야 될 하나의 숙제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비전 2030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메모리 패권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은 메모리 사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메모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를 육성해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캐시카우인 이 메모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메모리가 없이는 삼성의 비전 2030도 실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꾸준히 메모리 부문에서의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는 것이 삼성전자로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정말 잘 해왔지 않습니까?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뚝 서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D램, 낸드, 파운드리에서의 기술 우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경쟁사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초격차의 정신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약진과 성공적인 방어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